올 여름 에어컨 안 틀 수는 없고 전기요금은 무섭게 나오고 혹시 작년 여름 고지서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아십니까? 에어컨을 같은 시간 틀어도 습도 조절, 실외기 위치, 사용 습관만 살짝 바꾸면 전기요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기세 줄이는 실천법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까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여름철 전기요금 절약 꿀팁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손해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번 여름 전기요금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정보가 가족이나 부모님, 지인에게도 필요하다면 공유 한번,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습도 조절이 온도 조절보다 효과적입니다. 에어컨을 24도로 맞춰놨는데도 땀이 삐질삐질 나고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나가고 그 이유 바로 습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더위의 절반 이상은 온도가 아니라 습도 때문인데요. 실제로 습도가 70% 이상이면 24도라도 덥고 끈적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습도를 낮추면 27도여도 시원하게 느껴지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냉방만 켜시고 정작 중요한 이 기능을 잘 모르세요. 바로 제습 모드입니다. 이건 단순히 시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공기 속 습기를 빨아들여서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놀라운 건 이 제습 모드가 냉방보다 전기를 훨씬 덜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 에너지공단 기술 자료에 따르면 제습 모드는 냉방 대비 약 30에서 40% 전력 소모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냉방 모드를 하루 5시간 돌리면 보통 3에서 4kWh 정도 쓰는데요. 제습 모드는 같은 시간 동안 2kWh 내외로 줄어듭니다. 전기요금으로 따지면 하루 약 200에서 300원, 한 달이면 만원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언제 제습 모드를 쓰면 좋을까요? 비 오는 날, 아침이나 저녁처럼 기온은 낮은데 습한 시간, 에어컨 바람은 싫은데 더운 느낌은 싫을 때, 이럴 때는 굳이 냉방 모드 안 켜셔도 되고 제습만으로도 충분히 시원하고 뽀송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에어컨 리모컨에 있는 제습 버튼 한 번만 눌러보세요. 시원함이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 집 에어컨에는 제습 기능이 있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리모컨 확인해 보세요. 드라이 혹은 제습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게 바로 제습 기능입니다. 이른 아침 선제 냉방하세요. 많은 분들이 무더위를 참다가 낮 12시, 1시쯤 돼서야 에어컨을 켜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전기세를 더 많이 올리는 행동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에너지 사용 연구에 따르면 여름철 낮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햇볕도 강하고 실내 온도도 이미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에어컨이 처음 가동될 때 아주 많은 전기를 소모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덥다고 느낀 다음에 켜면 에어컨이 처음부터 최고 출력으로 작동하니까 전기요금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덥기 전에 미리 시원하게 해두는 것, 바로 선제 냉방입니다. 기온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에 에어컨을 짧게 틀어두면 실내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오후에 에어컨이 쓸 전기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걸 모르고 정오 넘어서 켜버리면 실내 온도가 이미 30도 가까이 올라가 있어서 에어컨이 식히기 위해 몇 배의 전력을 쓰게 되죠. 전문가들은 하루 중 전력 사용량을 줄이려면 이른 아침 냉방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창문 닫고 커튼 치고 냉기를 잘 가둬두면 효과는 더 좋아요. 에어컨을 오래 틀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켜도 실내 온도를 낮춰서 한낮 더위를 덜 타게 되고 전체 전기 사용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여름 전기요금이 꽤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낮 더위가 참기 힘들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에어컨 켜셨다면 이번 주부터는 아침에 먼저 켜보세요. 효과가 확실히 다를 겁니다. 3. 외출 시에도 약풍 26도로 켜두세요.
잠깐 외출하실 때 에어컨 어떻게 하세요? 끄고 나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틀어놓고 나가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기 아깝잖아. 집에 아무도 없는데 왜 켜놔? 맞는 말 같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에어컨 잠깐 외출할 땐 꺼두는 게 오히려 전기세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본 에너지청과 NHK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를 보면요. 2시간 이내의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끄는 것보다 약하게 계속 틀어놓는 편이 오히려 전력 소모가 적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어컨은 처음 켰을 때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 최대 출력으로 작동합니다. 이때 쓰는 전기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반면 적정 온도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선 출력이 낮아져서 전기 사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잠깐 외출하고 돌아와서 다시 켰을 때 급냉을 하게 되면 그 짧은 시간에 오히려 더 많은 전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외출이라면 약풍 그리고 26에서 28도로 설정한 채로 켜두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그 이상 긴 외출일 경우엔 끄는 게 맞고요. 게다가 요즘 에어컨 대부분은 인버터 방식이라서 실내 온도가 유지되면 출력을 자동으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온도에 도달하면 많은 전기를 계속 쓰지 않는 구조예요. 정리해 볼까요? 1시간 정도 가까운 마트나 병원에 다녀오실 때는 부디 끄지 마시고 약하게 틀어두세요. 3시간 이상 장시간 외출할 땐 전원 꺼두는 게 좋습니다. 인버터 에어컨일수록 유지 가동이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에어컨 사용 습관만 살짝 바꿔도 여름철 전기세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4. 에어컨 실외기에도 그늘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에어컨은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방은 왜 이리 시원하지가 않을까요? 온도는 24도로 맞췄는데 왜 덥지? 이럴 땐 에어컨 실내기만 보지 마시고 밖에 있는 실외기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요. 실외기 온도가 에어컨 효율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실외기 주변 온도가 5도만 낮아져도 냉방 효율이 10% 가까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에어컨이 덜 힘들게 작동하고 그만큼 전기세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실외기가 아스팔트 위나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곳에 있으면 어떨까요? 실외기 자체가 너무 뜨거워져서 냉방이 잘 안되고 전기만 더 먹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실외기에 그늘을 만들어주세요. 차양막, 베란다, 천막, 접이식 천, 심지어 큰 우산도 좋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실외기 주변에 바람길은 막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통풍이 안 되면 오히려 기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볕은 막되 바람은 잘 통하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팁 드리자면 실외기 아래에 열을 반사하는 은박 돗자리나 열 차단판을 깔아주면 열기가 밑에서 덜 올라와서 더 효과적입니다. 정리하자면 실외기가 햇빛에 직접 노출돼 있으면 에어컨이 힘들게 작동합니다. 그늘을 만들어주면 냉방 효율이 높아지고 전기도 절약됩니다. 하지만 통풍은 반드시 확보돼야 안전합니다. 이렇게 실외기 하나만 잘 관리해도 에어컨이 훨씬 시원하게 돌아가고 여름 전기요금도 줄어듭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우리 집 실외기 어디 있더라? 하신 분들 영상 끝나고 꼭 확인해 보세요. 차양 하나로 전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아예 지원받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건 진짜 모르시면 손해입니다. 5 에너지 절약 보조금 또는 요금 감면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여름철 전기요금 정말 부담스럽죠. 특히 에어컨 없이 지내기 힘든 요즘 같은 날씨엔 하루 종일 전기세 걱정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기요금 할인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전기요금 복지 할인 제도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복지 할인 제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대가족, 3자녀 이상 가구 등 총 9개 항목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한 달에 최대 16,000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과 여름처럼 냉난방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는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누진제 구간과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엔 특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이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포함된 저소득 가구에게 여름철 전기요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한여름에는 3만원 안팎의 전기요금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기 때문에 별도 납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고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기초생활수급 확인 서류, 전기요금 고지서 정도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에너지 바우처나 전기요금 할인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해 줍니다. 정리하자면 복지 할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은 전기요금 할인 가능. 에너지 바우처 고령 저소득층 가구의 여름 전기요금 현금 지원. 신청은 직접 해야 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 신청 후 승인되면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감면. 이런 제도를 몰라서 지원 못 받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혹시 주변에 해당될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전기요금 복지 할인 신청 방법과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에어컨 전기요금 무작정 참는다고 줄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만 바꿔도 똑같이 틀고도 훨씬 덜 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제습 모드만 잘 써도 전기 덜 먹고 더 쾌적합니다. 둘째, 아침에 미리 에어컨 켜두는 선제 냉방이 효율을 높여줍니다. 셋째, 잠깐 외출 땐 약풍으로 켜두는 게 더 절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실외기엔 그늘을 만들어주면 냉방 효과가 더 좋아지고 전기도 덜 듭니다. 그리고 다섯째,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기요금 할인제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 중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전기요금 고지서 받아보실 때 확실히 다르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유용한 절약 정보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